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저는 잠시 쓸공 언니를 돕고 있는 금쌤입니다. 네, 쓸공님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오늘도 열정씨의 휴가 동안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금쌤이 또 나와주셨네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금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방송으로 나오는 제 목소리를 들으니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방송이 처음이라 많이 어색했는데 그러시죠. 네, 친절하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처음인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새해도 변함없이 초콜릿 댓글로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초콜릿이 다 떨어져 갈 때쯤 되면 우리 쓰고님들이 꼭 하나둘씩 새로 채워주세요. 네. 오늘은 신은지님의 댓글입니다. 네. 실명 댓글은 처음이에요. 이 이름도 참 예쁘신 분인데 글도 참 예쁘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제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선택한 팟캐스트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우셨네요. 예, 그죠? 네. 듣다 보니 너무 재밌고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매일 한 편씩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답니다. 우리 쓸공님들의 특징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관리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신데 계속 갈게요. 네. 힘든 운동을 하면서도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하네요. 네. 저는 운동하면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 축하드리고 항상 응원할게요. 두 분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블하트. 하트. 아이고, 또 이렇게 신은지 님이 저를 또 이렇게 녹여주시네요. 이 쓸공님들 댓글에 제가 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녹고 녹아서 이제 거의 액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저를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지 쓸공님 진심 어린 댓글 너무 감사드려요. 이 작년 8월에 써주신 건데 또 소개가 좀 늦어졌네요. 그동안 쭉 듣고 계셨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네,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이 언니가 이렇게 허당입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네. 자,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보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꼭 봐야 하는 것이 있죠? 올해의 운세요? 올해의 운세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우리는 경제 공부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경제 전망 기사를 살펴볼 건데요. 2025년 글로벌 경제 이슈 10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영국 디 이코노미스트 2024년 12월 19일자 기사입니다. 네. 예, 이코노미스트 에디터이신 탐 스탠데이지가 쓰신 기사인데요. 이분이 2025년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요. 이 2025년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에서 박스가 열린 해이다 라고 표현해요. 와, 이거 진짜 경제 기사인데 양자역학 실험으로 비유를 하시다니 너무 멋있죠. 너무 멋집니다. 네. 자, 이제 박스가 열려서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이 되었고 이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스탠데이지 씨가 그 예측들을 10개 이슈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미국의 선택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이민정책, 국방, 무역까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의 America First, 즉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지정학적인 구조도 바꿀 것이고 국제 긴장도 고조시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핵 확산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네요. 자, 트럼프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지난 133, 134, 135화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놓치신 쓸공님들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역시나 첫 번째 이슈는 트럼프군요. 네, 그러네요. 역시 트럼프.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2024년의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이 치러졌다는 거였죠. 자, 그렇게 치러진 선거에서 뽑힌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아닐지 지켜보게 될 한 해라고 하네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슈는요, 국가 간의 분쟁의 확산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어두운 소식인데요. 네.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와 협상하라고 푸시를 할 수도 있대요. 이 트럼프는 그동안 자신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왔죠. 지난달 트럼프는 애리조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어요. 푸틴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as soon as possible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푸틴이 트럼프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군요. 예, 그런가 봐요. 기다렸다는 듯. 네. 자, 예전에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를 읽은 게 있는데요. 이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맡고 있지 않을 때에도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항상 연락을 하고요. 회의 비슷한 걸 했다고 해요. 그런가요? 예, 놀랍죠? 네, 놀랐습니다. 예. 이 또한 트럼프는 가자 지구와 레바논 사태에 관해서도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적국들의 반발이 드세지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특정 국가를 편들어줄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서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좀 내려놓으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의 기세가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뭐 호랑이 없는 골짜기에 여우가 왕이라고. 그렇죠? 이 기사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The Quartet of Chaos, 즉 혼란의 사중주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혼란의 사중주단이요? 네. 참 친한 표현인데요. 네.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보다는 그래도 순화된 표현이긴 하네요. 네. 자, 미국이 국제 분쟁에 개입을 줄이게 되면 이 혼란의 사중주단은 물론이고 국가보다 이 작은 소규모 집단들도 더 활개를 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반정부 군부 세력이나 무장단체 같은 것들이죠. 자, 2023년에 시작된 수단 사태, 이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자, 수단의 경우 30년 동안 집권했던 오마르 알 바시르 정권이 붕괴하면서 군부와 시민혁명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이 군부 자체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수단 사태는 강대국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수단 사태가 더 심각해지거나 네. 수단 사태와 비슷한 일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예, 맞아요. 이렇게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미국은
국가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커졌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개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분쟁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오, 어딘가요? 네, 궁금하시죠? 네. 바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분쟁, 아, 네, 그리고 남중국해 국가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그렇군요. 예, 약간 예상도 하셨을 텐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립 관계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예상이고요. 네. 그리고 남중국해의 경우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굉장히 익숙한 나라들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까워서 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라들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영토 분쟁에 연루되어 있대요. 여기서도 미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중국이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렇겠네요. 네. 다른 건 다 두고 봐도 중국이 이기는 건 안 된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이슈를 살펴볼게요. 4번째 이슈, 관세 전쟁입니다. 미 중 사이의 뜨거운 무역 전쟁은 우리가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도 이미 충분히 목격을 했잖아요. 네. 예. 자, 이번 임기에서도 트럼프는 규제와 관세를 강화하면서 무역 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임기에서도 관세 전쟁 소식이 세계 경제 뉴스였는데 네. 이번 임기에는 더 심해진다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죠. 네. 관세, 또 관세 서로 올리면 물건값 계속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유. 자, 게다가 트럼프는 단지 중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과 동맹인 나라들, 즉 우리나라 포함이죠. 네. 이 동맹 국가들에게까지 관세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관세 전쟁이 중국 입장에서는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은 벌써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자국의 기업들을 중국이 아닌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중국은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로 진출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대요. 그렇군요. 네. 자, 그동안 중국이 저렴하게 생산한 제조품을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들에게 수출하고 그 선진국들은 중국의 물건을 소비하면서 제조업에 잠시 손을 떼고 다른 전문 분야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과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커플링, 즉 짝을 이루어 세계 경제가 돌아갔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커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이유는요. 셧다운으로 중국이 생산을 중단하니 서구인들이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중국에 그만 의존해야겠다. 라며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죠. 자, 이 현상을 China Decoupling-이라고 합니다. 이 북반구 선진국들이 우리 헤어져 라면서 China Decoupling-을 하니까 중국은 그래, 이제까지 고마웠고 나는 다른 상대를 찾아볼게 라면서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이 갑자기 헤어질 결심하니까 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나온 또 대사가 생각나네요. 그 영화 잘 봤는데 혹시 네. 이 대사인가요? 제가 그렇게 나쁩니까? 너무 재밌다. 갑자기 그 대사를 하실 줄이야. 맞아요. 그 네. 대사가 딱이죠. 네. 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말 같아요.
그죠? 예, 덕분에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5번째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네. 5번째 이슈는요, 클린테크 붐입니다. 자, 중국은 그동안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 배터리,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고 수출해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에 수조 단위의 돈을 썼고요. 그랬나요? 몰랐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2025년 올해죠. 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관련 산업계가 긴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보조금 상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 상계 관세요? 네. 어려운 용어인데 초보 쓸공님들을 위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보조금 상계 관세라는 것은요. 특정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쉽게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중국이 자국 경기를 부흥시키겠다고 전기차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렇게 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만든 상대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쵸. 엄청나게 싸게 들어오니까요. 네. 자, 그 피해를 offset, 즉 상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을 국내에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덕분에 보조금 상계 관세를 쉽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ou're welcome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계는 중국이 주도하는 클린테크 붐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이 중국이 클린테크를 이용해서 자국의 경제 침체를 타개하려는 의도와 탄소 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가 맞물려서 예측보다 더 많은 수의 태양광 패널과 그리드 스토리지가 설치되었다고 해요. 이쯤에서 네. 그리드 스토리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시는 쓸공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예, 이 그리드 스토리지는 네. 이 필수 시사 용어래요. 예,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용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자, 그리드 스토리지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는데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력망, 이 전력망에 연결된 장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 밤에는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안 되죠. 네. 자, 그러니까 태양광이 풍부한 낮에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밤에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해주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드 스토리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드 스토리지는 경제 뉴스나 주식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 그리드 스토리지는 클린 에너지 분야에서 유망주라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주가 뜬다 안 뜬다 막 굉장히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그리드 스토리지 뉴스에서 나와도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 곳곳에 예상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탄소 배출이 이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2025년은 클린 에너지 기술이 그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런데 한편 이렇게 클린테크를 막 적용을 했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해요. 그쵸? 그럼요. 이것마저도 효과가 없으면 인류는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켜봐야겠죠. 네. 네. 자, 여기까지 5개의 고개를 넘어봤어요. 약간 힘드시죠? 네. 뭐 견딜만 합니다. 네. 자, 올해 이슈들이 모두 만만치는 않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6번째 고개부터는 다음 시간에 넘어볼게요. 네. 반가운 얘긴데요. 자, 등산처럼 왜 우리 등산할 때 네. 중간쯤에서 쉬면서 물도 드시고 김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해요. 네. 산에서 먹는 김밥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누구 따라 하신 건데 네. 진짜 재밌네요. 네. 자, 오늘은 2025년 글로벌 경제 이슈 10 중에 첫 번째 이슈부터 5번째 이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6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 소중한 슬공님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도 슬공 언니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봐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 슬공합시다.